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767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1767일차입니다. 오늘도 역행자 244페이지예요. 244페이지. 맨 위에서 세 번째 줄부터 할게요. 네. 메타 인지력을 높이는 또 하나의 방법은 무엇일까? 메타인지,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뭘 아는 거, 인정하는 거잖아요. 또 무엇일까? 그게 실행이다. 메타 인지력을 높이는 또 하나의 방법은 실행이다.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 본인이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는 실행을 하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다. 책을 많이 읽어봤어. 근데 내가 뭐 성공에 관련된 책도 많이 읽었어. 읽었는데 내가 실행을 하지가 않아. 그러면 어때요? 실행하지 않으면? 내가 성공 책만 읽었을 뿐이지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느냐 이거죠. 심리학 책을 읽었어. 심리학 책을 읽었는데 내가 상대방한테 흔들리고 있어. 뭔가 나가서 사람을 만나면서 내 감정이 어떠냐라는 거가 확인이 되고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이구요, 화면을 켜주셔서 깜짝 놀랐네요. 어이구야, 운동복이 아닌데요, 오늘은. 네, 운동복이 아니라 주방에서 뭔가 맛있는 걸 하셔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복장인데, 그쵸? 네. 그래서 우리는 메타인지력을 높이기 위해서 또 하나는 실행을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 본인이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는 실행을 하지 않는 이상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보고 또 뭔가를 도전해보고 자꾸 해야 되더라라는 거예요. 책을 읽다 보면 근거 없는 자신감이 생겨나기도 한다. 근거 없는 자신감, 근자감이라고 근거 없는 자신감이 생기기도 해요. 이 정도 지식을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하고 그런 없어 같은 망상이 드는 것이다. 책만 수천 권 읽은 헛똑똑이들이 탄생하는 이유다. 근자감 때문에. 이 정도로 읽으면 하고 자부심으로 책을 잔뜩 읽었어.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런 얘기, 지금 요새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때 정말 힘들었던 게 대구에서 서울에 아침에 7시, 진짜 무슨 열정이신지 아침 7시부터 강의를 해주시는 거예요. 선생님은 그만큼 막 사람들이 고통스러웠던 거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게 너무 즐거웠던가 봐요, 선생님께서는. 왜 이렇게 그렇게 아침에 7시부터 그냥 강의를 해주셨는지. 토요일 날 아침 7시에 강의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먼 거리를 대구에서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중간에 수업 듣다가 중간에 착 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서울대 나오신 분이. 서울대 선생님은 이거 전체적으로 다 한 번 정도 읽으셨나? 근데 딱 한 번 읽는 순간 알겠더라. 왜? 경험을 했는데, 경험하고 읽어보니까, 이런 원리에서 이랬구나라고 알겠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분은 그때 당시에 지금 제가 들은 지 15년 됐고, 지방으로 내려오신 지가 14년, 그러니까 한 14년, 13, 14년 전이죠. 그분이 강의를 계속 이렇게 제가 서울에 갔을 때도 계속 질문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론으로 생각만 하는 거죠. 11번을 읽었다 이거예요. 선생님보다 내가 더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근자감이죠. 망상. 근자감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현실에서, 그러니까 제가 책이 큰 줄 알았어요. 애게 요 쬐끄만 거 있잖아요. 이 책이 새로 나온 책이 또 보이길래 호킨스 박사님 책은 너무 작아요. 비싼데. 쬐매한 일반 역행자 책보다 이렇게 좀 작아요. 역행자 책보다 이렇게 작은데 어쨌든 뭐 여기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 속에 속하지 않는다. 세상 안에서 속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세상 속에 있는데 그러면 내가 속하지 않기 위해서 안 만난다. 안 만난다가 아니라 안 만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만나고 세상에서 경험을 하지만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 속에서 마음에서 벗어나서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마음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세상에서 경험을 하고 부딪히면서 그걸 해야 되는데 그분은 진짜 공부만 하신 서울대 나왔으니 얼마나 공부를 똑똑 하셨겠냐고요. 그래서
정치도 똑똑한 거하고 정치하는 거, 성공도 똑똑한 거하고 다르다라는 거를 알겠더라고요. 공부하면서.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십몇 년, 지금은 한 50번, 100번도 더 읽으시지 않았을까요? 호킨스 박사님 책을 뭐 10권이면 10권을 싹 다 훑어가지고 11번을 그때 당시에 읽으셨다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 몇 페이지에 뭐가 있는지, 왜 이 글은 이렇게 얘기했는지 선생님한테 진짜 멀리서 새벽같이 갔는데 질문 들어오면은요, 선생님이 그걸 또 끝까지 질문에 답을 해주세요. 우리 같으면 막 있잖아요. 끝까지 답을 해주시는데, 그러니까 똑똑하신 분들이 우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의식 수업을 듣는단 말이에요. 삶을 잘 살기 위해서. 삶을 잘 사는 거죠. 행복하고, 또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지? 행복하지 않잖아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생각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이제 삶을 잘 살기 위해서 실행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사람을 만나고 부딪혀보고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 뭘 알아야 되는지 자꾸 각성하고 그걸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여기에는 헛똑똑이들이 탄생하는 게 수천 권을 읽어도 그러니까 선생님은 경험을 하신 분이고 그 서울대 나오신 분은 지식으로 이해를 해서 그때 당시 11번 정도 이 책이 되게 어려운 책이거든요. 호킨스 박사님 책이. 이해가 잘 안 되는 책인데 11번 읽으실 정도니까 우리가, 이야, 하고 있죠. 그것도 한 권을 11번 읽은 게 아니잖아요. 10가지를 11번을 읽었다는 거 대단하시잖아요. 근데 이 실행을 해서 현실, 삶에서 부딪히면서 느껴지는 그 의식의 변화들을 내가 깨닫고 뛰어넘어가는 것 차원하고는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책을 읽으면 지식이 많아지고 생각이 깊어지기는 하지만 현실적인 판단력이 바로 높아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현실적인 판단력. 그래서 실행을 통해서 자신의 판단이 맞는지 가설 검증을 해봐야 한다. 가설 검증을 해봐야 된다. 내 판단이 맞는지, 그거는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내 마음이 저 사람 때문에 힘든 게 있고 흔들리는 게 있으면 왜 그런 건지를 자꾸 보는 거죠. 근데 그걸 보는 게 하루아침에 딱, 아, 저게 내 마음이구나. 이거 가져오는데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저는 걸리더라고요. 저는 걸려요. 아,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의도가 뭐지? 뭐, 그런 게 있어요.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질문할 때 보면은 몰라서 질문하는 것 같지만 몰라서 질문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몰라서 질문하는 것보다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말을 유도해내려고 질문하는 질문도 있어요. 그 잘 봐야 되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자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이 사람이 아주 안 좋은 답을 유도해내기 위해서 하는 질문. 진짜 궁금해서 하는 질문. 달라요. 거기에 속지 않아야 되거든요. 흔들리지도 않아야 되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또 자꾸 속아버리고, 나도 그러고, 또 그렇게 이제 삶에 이제 뭐, 에고가 그냥 뭐 난리죠. 뭐 그냥 에고는. 에고는 에고잖아요. 마음이 에고잖아요. 그 감정적인 부분들. 그래서 여기서 뭔가 삶을 살면서 거기서 내가 흔들림이 없어지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지 않는 사람이 인간이 영혼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야 된다. 그건 실행을 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 어떤 사람이 트렌드 책들을 읽고 생겨난 자신감을 바탕으로 사업을 벌이면 어떻게 될까? 트렌드 책들을 읽고 생겨난 자신감. 트렌드. 네. 자신감이 어떻게 될까 그랬어요. 트렌드. 초기엔 모든 지식을 흡수하여 자신만만한 상태가 된다. 모든 지식을 흡수를 하잖아요. 처음에 자신만만해요. 근데 삶을 사는 거는 경험이고요. 그 경험은 에너지예요. 그 에너지는 의식이고요. 그 의식은 20에서 1000까지의 그 층에 있는 의식인 거예요. 왔다 갔다 해요. 막 저도 막 화날 때 있고, 막 두려움으로, 막 죄책감으로, 아, 용기 냈다가 뛰어갔다가, 모든 걸 다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듯 하다가 그건 잠시고 또 내려갔다가 그죠? 왔다 갔다 하죠. 삶은 경험이고 그 경험은 계속 결국은 의식이다.
그 의식이 우리는 행복하기 위한 건 200 이상이거든요. 행복은 200 이상, 200 이상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근데 실컷 책을 읽고 나서, 근자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 자신만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대부분은 어떻게 실패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자천님께서.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멍청한지를 알게 된다. 얼마나 멍청한지를 알게 된다. 실패한지를. 이때의 충격은 메타 인지력을 높인다. 예를 들어, 21살에 처음 책을 읽고 공부를 시작했을 때 나는 황당한 목표를 세웠다. 책을 읽고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황당한 목표를 세운 거죠. 그래서, 모든 과목이 5에서 6등급인 상황에서 서울대 사회과학대에 들어간다는 목표였다. 5에서 6등급이었는데, 이야, 서울 사회과학대. 몇 달 동안 수백 권의 책을 읽고서 내가 최고라고 착각했기 때문이다. 책만 드립다 읽으면 내가 또 최고라고 착각한다는 거야. 예. 그냥 그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이 막 나는 이런 책도 읽고 이런 책도 읽고 막 그랬던 적이 생각이 나요. 근데 저는 책 읽는 거하고 경험하고 틀린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경험은 내가 경험하는 거랑은 다른 세상인데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또 저는 막 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많이 읽다 보면 또 이렇게 내가 최고라는 착각을 하게 된다. 그런데 책도 읽어야 해요. 읽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결과야 뭐 아는 대로다. 왜 수백 권의 책을 읽어도 가난한 사람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수백 권을 읽어도 가난한 사람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왜? 실행과 도전 없이 책만 읽는 것은 의미 없는 행동이다. 책도 읽지만 실행을 하고 도전을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도전. 그래서 예전에 선생님 그러셨잖아요. 강의만 잘해서 되는 건 아니고, 강의도 하고, 실행하고, 강의도 하고, 행동하고, 같이 했을 때, 내가 아는 것을 현장에서 접목시켜 봤을 때, 그랬을 때 내가 또 달라지는 부분들이 또 있거든요. 현장에서 뛰는 거.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어제도 막 이제 유튜브 라이브를 하고 싶어 하시는 자신감이 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분이 어제 이제 미팅을 했던 어떤 분이 계신데, 근데 막 이제 설명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뭐냐면, 해보시라고. 일단 해보고 또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 한 번도 안 해본 상태에서는 그냥 말이 너무 많은 거야. 이게 해주고, 이제 한 사람의 말이 너무 많아. 경험한 사람의 제 말이 너무 많아. 나를 들여다봅니다. 요새 공부하고, 많이 겸손해지고 부끄러워하고. 아, 우리 이라님도 책을 진짜 많이 읽었죠? 뭐, 책을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는 스타일이에요. 이라님도. 아, 그렇구나. 이야, 나만 책을 제일 조금 읽었네. 내 주변에 책 많이 읽는 사람들이 많으시네. 그쵸? 예. 그래서 그분도 이제, 어쨌든 라이브를 시작을 해보고 또 질문하는 게 또 달라요. 안 할 때 질문하는 걸. 그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전단지를 만들어서 모르는 사람을 콜드를 하러 나가는데 전단지 만드는 한 달, 두 달, 세 달 걸려요. 나가는데 잠깐 나갔다 안 나가고 일주일도 안 하고 그만 있고 그런 거 진짜 많이 봤거든요. 한 두세 달 걸리는데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이렇게 할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전단지 같은 거. 그냥 들이밀고 그 사람과 나하고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얘기하기 그러니까 전단지라도 한 장 딱 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리. 그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거리가 뭔가 좀 이게 뭐예요? 하고 보고 막 이러면서 그 동기를 대화를 할 수 있는 동기를 만들어내는 거지.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어느 정도는 좀 돼 있어야 되죠. 엉뚱한 걸 가져가서 할 수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는 되지만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할 필요는 없는데 두려움이 많을수록, 두려움이 많을수록 행동하는데 두려움을 굉장히 많이 가져서 밖에 뛰어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뛰어나가질 못하는 거죠. 밖에 현장에.
그래서 또 그래요. 가기 전에 그래. 이제 저는 그냥 뛰쳐나가는 자료보다 그냥 뛰쳐나가는 몸을 부딪히는 먼저 그런 스타일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라방도 마찬가지고 그냥 하고 보는 거예요. 하면서 모르는 거 물어보고 가르쳐 달라고 하고 이제 오히려 그 회원님들이 가르쳐 주시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근데 이제 옛날에 너무 웃긴 거죠. 그래서 현장에 딱 나가기 직전에도 계속 물어봐요. 나가자마자 저는 이제 나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어봐요. 나가자마자 딱 들어가면 뭐라고 하니? 안녕하세요부터 해야 되냐? 안녕하세요, 뭐 베라입니다라고부터 해야 되냐? 막 물어봐요. 아니 가보라고 가보고 나오는 대로 하면 된다고. 그게 두려움이 너무 많아가지고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생각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 경험을 해야 되죠. 에너지를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실행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행동을 하고 있는지, 나는 공부만 하고 있지는 않는지, 공부하고, 부딪히고, 실행하고, 또 내가, 이게 또 뭔가 벗어나지 못한 게 뭐가 있는지, 해야 될 게 뭐가 있는지. 요번에 그 시크릿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저희 딸하고도 잠깐 통화를 했는데 진짜 좋았다 하면서 하다가 잤다 하대요. 근데 어제 선생님께서 그 근원의 감정이 처음에 일어났었던 어릴 때의 사건으로 이제 참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놓아버림 연습하기를 샀는데 빈 공간이 그렇게 많아요. 적어보라고. 그래서 진짜 좀 더 적어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 하려고 하잖아요. 안 해요, 에고가. 과거의 그 느낌 감정한테 안 가요. 그냥 더 있고 싶어가지고. 신념을 찾아서 잠재의식에 있는 것을 찾아서 재생나게 돼요. 이 역행자는 현재의식만 바꿔서 되는 게 아니라 잠재의식이 신념, 내가 나를 믿고 있는 나가 있어요. 그 나를 찾고 그 나는 사건을 통해서 경험했었던 게 잠재의식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찾아서 재맥락을 해야 역행자가 돼요. 역행자는 잠재의식을 찾아야 돼요. 현재의식만 해서는 역행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순리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서 바꿔줘야 되는 역할을 또 해야 되는데 그게 그래야 내가 다른 삶을 사는데 자꾸 에고는 그 신념, 경험, 사건과 경험은 찾았어. 느낌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어제 시간이 없더라고요. 시간이, 얘가 요리조리 있잖아요. 안 하려고 하는 게 있어. 가 찾아 들어간다고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진짜 에고가 근원적인 감정이 내가 맞다라는 거로 바뀌기 싫어하는 게 엄청 있구나라는 거 어제 그거 있잖아요. 걔 잡아내려고 막 하는데 그래도 잡아지는데 완전히 시간이 막 이렇게 또 좀 분산이 선생님이 이끌어 주실 때는 막 가고 조용한데 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막 하니까 집중이 안 돼가지고 끝까지 또 못했는데 고요하게 한번 해봐야 되겠더라고. 근데 어제는 그래도 선생님이 그 어릴 때 그쪽으로 막 끌고 막 이렇게 가시니까 그게 이렇게 따라가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벗어날 때가 돼서 그런 건지. 그래서 그 근원에 어릴 때 거기에 있는 감정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게 계속 올라오는 거. 계속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다른 거 뭐 위에 있는 어떤 현상들, 습관들 이거는 어릴 때 근원에 여기에서 있었던 감정에서부터 비롯된 거기 때문에 그것만 해결되면 나머지의 습관적인 부분들, 다른 사람들 이해 안 되는 거,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이해하는 척 하는 거죠. 안 되는 게 정말 많지 않아요. 근데, 그게 내 모습이라는 거를 또 보면서, 내 모습이구나. 많은 사람들한테 그 뭔가 관심받고 싶고, 내가 주목받고 싶고, 질까봐 두려워하고, 열등감에서 막 그러는 그 내 모습. 그래서 이기고 싶어 하는 내 모습. 막 이런 세상에서 보여지는 게 내 안에 있는 나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더 하나하나 더 받아들여지고 달라져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실행과 도전이 없으면 책만 읽는 것은 의미가 없다. 실행을 해서 경험에서 벗어나야 된다. 의식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실행을 해서 도전해서
용기를 내서 에너지가 달라지는 거. 그게 엄청 중요하다. 그래서 코치에게 피드백을 받지 않은 채 혼자 운동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예전에 저도 이제 그 25년 전에 골프를 치다가 이 베라를 만나면서 골프 채가 어디로 돌아가는지 모를 정도로 한 1년은 배웠어요. 근데 그때 이제 들었을 때 하는 얘기들이 뭐냐면 남자들이 혼자 하면 된다라고 해서 혼자 골프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 멀리 골프 공을 보내는 그 거리의 한계를 느끼고 그때서 다시 코치 선생님한테 코치를 받는데요. 근데 그때는 또 자기 습관이 생겨버려가지고 바꾸는데 시간이 더 걸리는 거야. 초보 때부터 연습을 해서 하는 거랑 혼자 하다가 하는 거랑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피드백을 받지 않고서 코치한테 피드백을 받지 않고 혼자 운동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내 인생의 코치 선생님이 계시다면, 코치가 계시다면 너무 좋죠. 코치. 내 생각이 옳은지 틀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좀 더 지름길로 가는 데는 코치 선생님을 만나면은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잘 의식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잘 선택하신 거고, 또 뭐 들으실 분들 많고. 제가 또 이제 그 보시, 보시 중에 법보시가 제일 큰 보시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나는 그래도 간간히 보시를 하는구나. 법보시를 하는구나. 간간히. 그래서 법보시가 엄청 크다고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새 그 뭐야 불교대학인가? 뭐 이걸 찍고 들어가니까 불교대학 있잖아요. 뭐 그런 거 보니까 그 요새 선생님 저 부처님 얘기 막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불교대학 찍고 들어가니까 막 불교에 대한 그런 것도 막 얘기를 해주시는데 제일 큰 보시는 그 법보시다. 그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같이 함께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초대하는 것도 중요하고. 시크릿에 그래서 그 어릴 때 근원에 잠재의식에 들어가서 잘못된 거, 한계 있는 거를 내가 찾아서 걔를 찾아가지고 끌어내서 재맥락하는 것까지의 잠재의식의 파트를 요번에 또 해주신다고 했는데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잠재의식에 있는 것이 나와요. 잠재되어 있는 게 나와요. 잠재되어 있으니까 잠재된 거는 나올 것이잖아요. 그 잠재되어 있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 잠재되어 있는 거, 부정적인 게 들어가 있으면 긍정적인 걸 넣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긍정적으로 넣는 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천천히 길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이제 저녁 때 그 밤에 시크릿 할 때 들어갈 때 어느 정도 해야 되지? 하고 제 페이스에 맞춰가지고 막 읽어드리고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좀 더 여유 있게 이렇게 해드려야 되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밤에 시크릿 할 때. 그래서 아마 그런 시간이 시크릿에 요번에 9월 6일 날, 7일 날 시크릿이 있잖아요. 초대 많이 하시면 여러분들 다른 어떤 보시보다요. 이, 이 의식이 깨어나게 확장되게 돕는 거. 그게 엄청 큰 보시라는 거죠. 큰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들 초대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가 사업을 좋아하는 이유는 돈 때문만은 아니다. 이 젊은 친구가 여기서부터 내일 할게요. 돈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이유는. 근데 진짜 부자들은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 그 본인의 판단력. 그래서 이거 재밌을 것 같죠? 재밌어요. 이 책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요 근래 읽은 책 중에 진짜 얼마나 재밌는지. 퓨처 셀프도 재밌다 했는데, 역행제 엄청 재밌어요. 꼭 사셔가지고 끝까지 한번 10번, 몇 번 이렇게 한번 더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는 실행하는 거, 메타 인지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행을 해야 내가 어떤가. 책을 많이 읽었지만, 많이 읽어는 그 지식이 아닌 내가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김수환 추기경께서 얘기하셨죠. 30년 걸렸다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30년 걸린, 그쵸?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우리가 실행하고 우리가 의식이 바뀔 때까지 계속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도전해서 실행해서 아, 내가 나를 알아차리고 아, 이거는 내가 부족한 게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하지? 알면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도 각성하는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토요일 날 서울에서 수업이 있고요. 다음 주 화요일은 대구에서 수업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9월 6일, 7일, 8월 12일 날 입금하는 거예요. 9시에요. 그래서 미리미리 딱 준비해 놓으셨다가, 네, 입금 요일당에서, 네, 앉으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네, 9시, 6시에 뵙겠습니다. 네. 음성을 해제시켜 주시고요. 인사하고 마칠게요. 네.